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을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일 하락하는 시장, 지금 2,500선마저 코스피가 내주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도 900선을 이미 하회하면서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데, 두 분이 보시는 시장 다운 의견 주셨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떨까요? 의견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두 분 모두 다운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오늘 보니까 환율도 1,340원대 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좋은 여건을 뭔가 찾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나쁜 것들만 산재하고 있네요. 전가요? 네네.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봤었을 때 지금 얘기하신 거 다 악재죠. 악재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지난 저희가 한 올해 시작해서 작년에 그렇게 당했기 때문에 올해 한 6개월, 7개월 동안은 또 대차게 뭐 섹터, 뭐 종목,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강하게 올라왔었죠. 네. 이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게 미국 시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왔던 차익 매물의 변화가 이에 나오는 상황들인데, 그럴 때마다 그냥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슈를 달고 움직이는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어제도 미국 시장이 약했던 배경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어제 산업 생산도 잘 나왔고요. 산업 생산. 네,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요즘 지표들 소매 판매도 그 정도면 잘 버티는 거고. 근데 왜 빠지죠? 라고 했을 때는 제가 혼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는 자문자답. 네, 아무래도 어떤 그동안 올랐던 거에 대한 차익 매물 소화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나왔던 FOMC 의사록 네. 뭐 바꾼 게 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같은 얘기 하는데 왜 또 어떤 때는 이제 다 왔어. 어떤 때는 아니야, 불안해. 그때 달라요. 네.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로 중국의 컨트리 가든. 네, 이쪽 관련된 얘기는 어떻게 앵커님 이거 오래 갈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이번에는? 예, 경제 앵커의 정수. 이거는 네. 뭐 이미 헝다, 완다, 뭐 컨트리 클럽 점점 더 번져지고 있는 거죠. 컨트리 클럽이요. 컨트리 네. 거꾸라고 안 한 게 어딥니까? 네. 컨트리 가든. 네. 그래서 이 상황도 이제 중국 입장적으로는 네. 헝다 때랑 거의 비슷하게 비슷하다. 소화를 하는데 시간은 걸리는 쪽으로 나가겠죠. 뭐 저희가 시간은 걸리겠지만 네. 완화될 것이다. 네,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큰 게 약간 시스템적으로 어떤 자본주의가 불확실성을 키우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네. 나오게 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그러니까 흡수하면서 어떤 완만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얘기는 아마 거의 뭐 어떤 금융위기급으로 강하게 나올 거보다는 그런 식으로 변화를 좀 서서히 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하게 되면 당장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겠죠. 네. 근데 뉴스는 계속 이것 때문에 중국이 어떻게 된다, 중국 망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못 억하는 심리력이 있어서 선물 매도를 한 2주 전부터 강하게 놓고 계속 시장을 끌어내리는 데였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매크로 지표들, 환율부터 그리고 또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10년물 기준으로는 4.2 이런 쪽까지 그렇죠. 올라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는 좀 불안한 모습들이 가세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지금 시장에 강한 압박, 특히 이게 그걸 노리는 것 같습니다. 신용잔고 털어라. 네, 20조까지 이상 오다 보니까 특히 코스피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들이 나오는 거, 이거를 이용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변화가 아닌가라는 쪽에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악재가 하나씩 있는데,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언젠가는 악재로 받아들이고 또 다른 때는 호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별 시장에 영향이 없었던 것인데, 다른 악재가 만연한 그런 시장의 심리가 펼쳐지다 보니까 또 함께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뭐 FOMC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시장의 수급도 그렇고, 결국에는 지금은 시장을 단기적으로 흔들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완화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의 하락 어떻게 좀 더 밑을 열어놓고 있는지,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고 계실까요? 만약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도 뭐 반등이 나오겠습니다만
일단 이 낙폭의 속도가 조금 가파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조정의 시발점이 조금 안 좋았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 기준으로 통틀어 놓고 봤을 때 1월 달부터 사실 7월 달까지는 쉬지 않고 월봉 기준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8월 달 들어오면서 이 장대 음봉, 그러니까 음봉의 지금 폭이 굉장히 좀 긴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긴 하나 네. 일단은 이미 저는 리스크 관리를 하시거나 손절을 해야 되는 구간은 이미 또 지났다라는 지났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방법은 하나겠죠. 네. 결국엔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어느 시점에서 이제 추가 매수, 그러니까 재매수를 좀 해야 될 건데 근데 그 부분은 외국인의 저는 이 방향성도 방향성이지만 사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강력하게 들어오기에는 불확실성들이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기댈 때는 지금까지 우리 편은 아니었지만 네. 약간 이번 주부터라도 우리 편이 좀 되어주길 바라는 기관 투자자들의 또 매수대의 방향성을 보시면서 새롭게 좀 전략을 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오늘 양시장에서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매수 강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그동안 주야장 엄청 팔았네요. 8월 내내 8월 1일 빼놓고는 계속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다가 오늘은 조금 매수로 돌아섰고 코스닥에서도 매수한 날이 이제 한 손에 꼽을 정도로밖에 안 되고 어제도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는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리기에는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기댈 수 있는 것은 기관의 수급이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외국인은 뭐 계속해서 이렇게 팔까요? 지금 환율이 좀 부담스럽긴 하죠. 1,340원. 네, 직전 고점입니다. 네. 여기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은 그냥 그렇고요. 달러를 봐야 되겠죠. 네. 달러가 103대에서 내려올 기미가 일단 없어 보이고 추세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완전 이제 상승으로. 네, 지난번에 한번 99까지 갔다가 천하기 시작하면서 전환이 된 상황 쪽에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아시아 통화 관련된 쪽이 모두 다 달러의 강세보다 더 취약하다는 게 문제 같고요. 대표적인 뭐 호주 달러 어제 9개월 만에 최저치 나오기 시작하고 그 전부터는 조금 이상한 신호가 나왔던 게 대만 달러가 IT 경기와 중국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큰 대만의 입장을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또 가파르게 하락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복합적으로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조금 더 약하고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서 아무리 저희가 중국을 많이 좀 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영향력들이 이런 환율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입장 쪽으로는 뭐 당연히 지금 움직임의 운실의 폭이 좀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변화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봤을 때 이거를 풀린다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리스크는 많이 지수에 반영됐기 때문에 변화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딱 그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선물이 전환돼야 되겠죠. 그 전환의 기준이 뭐 어느 정도 규모가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들이 알겠죠. 저희가 계산한다고 뭐 그러니까 아무리 연속적으로 그들이 다시금 이 정도면은 매수 포지션으로 바꿨구나라는 인식이 좀 퍼지면은 그때는 돌아선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좀 삼아야 되잖아요. 일단 가장 먼저 중요한 기준은 네. 외국인들이 이제 추세적인 하락으로 대세 하락으로 들어갔다라는 쪽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하고 현물을 대거 파는 겁니다. 한꺼번에. 네, 이제 그러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는 신호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동향 보게 되면 선물은 매도를 강하게 하지만 현물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리스크 관리를 주식은 팔기 싫고 선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이런 쪽에서 그러면 다 됐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지금 아마 어제하고 오늘까지 합치게 되면 약 한 6만 개 가까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물 매도가 2주 사이에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적어도 빠르게 한 3만 개 안쪽으로,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선물 변화를 보게 되면 2, 3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누적됐다라고 하게 되면 2만 개, 3만 개 정도거든요. 그럼 그 정도까지는 올라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빠르게 변화가 되면은 아마 그때는 또 프로그램 매수와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겠지만 아직은 일단 그 전이기 때문에 동향들 들어오는 거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달 사이에 보니까 외국인의 그 선물 매도가 거의 6만 계약이 넘어섰네요. 방금 얘기 드렸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2주 하시네요.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한 달. 조금 더 길게 한번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급에 있어서의 변화, 기관 말씀해 주셨고 외국인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풀려야지 된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 지금의 이 조정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죠? 악재는 해결될 수 있다 쪽으로
시간의 문제지 해결될 수 있다는 악재는 쪽으로. 해결이 될 수는 있으나 네.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언제까지 생각이 드는데 필요할까요? 일단 결국엔 우리나라 증시의 기관이 되었든 외국인이 되었든 혹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되었든 그 돈들이 모일 만한 어떠한 이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재료가 소멸이 많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도했던 2차 전지 반도체가 쉬어가고 있고 네. 또 AI라든지 로봇도 최근에 또 이 상승세에서 잠시 또 멈춰가는 상황.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제 시장은 2분기 실적보다 더 나은 3분기 실적을 또 바라보면서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야 하는데 지금 사실 이제 그것도 녹록지 못하다 보니까 이 상승 동력이 조금 이제 멈춰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쪽으로 이제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올 때까지는 저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그래도 이제 9월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이제 수급 방향성까지는 또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시장을 보면은 코스피에서는 의료정밀 업종을 제외하고 전 섹터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금융, 그러니까 뭐 에코프로 그룹주 들어있는 금융, 그리고 전기전자 섹터 일부 이제 반도체 종목들 상승하는 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좀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초전도체 관련한 테마주 가운데 신성 델타테크가 현재 구간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면서 장중에 또 고점을 64,900원 선까지 높였는데 장중에는 또 10% 넘게도 급락했다가 다시금 좀 돌려내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극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데 오늘 시총 상위주 코스닥에서 오르는 섹터가 리튬 관련한 종목들, 뭐 오늘 코스피에서는 금양,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첨보를 비롯한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DX, 뭐 LG 엔솔 이런 관련한 종목들 오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이 상승에 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자, X 의견과 팻말 들어주시죠. 네. X 의견. 의견.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네. 화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을 향해서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O와 X 맞죠? 우리 김민수 대표님 X. 네. X 의견을 들으셨다고요? 봐야 될 종목은 딱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에코프로죠. 에코프로만 네. 그러면 다른 종목들 지금 뭐 2차전지 대형주며 뭐 첨보 이런 종목들은 의미가 없고 상승에. 첨보는 기관들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어제 17% 빠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하여간 결국에는 지금 바라보는 입장에서 약간 테마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초전도 관련된 쪽이 시장을 주도하다가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만약에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또 옮겨가는 분위기가 나오겠죠. 근데 거기서 옮겨가는 게 또 다른 작은 테마로만 옮겨갔다라고 네. 하게 되면 시장은 힘이 없다는 걸로 봐야 될 텐데 지금 시장 기조는 일단 반도체 HBM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에코프로를 필두로 한 2차 전지 쪽에 대한 흐름들이 같이 중심으로 서준다. 대한민국의 성장 산업 두 개가 움직인다. 시장은 추세 하락은 아닙니다. 상도마차가 딱 버티고 있으며 추세 하락은 아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 사이에 시장이 약하니까 대피했던 섹터가 이제 약간 단기적인 가격 메리트도 나오고 시세가 움직일 때 매수세가 움직이는 현상까지 보게 되면 네. 그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리튬 가격은 일단 하락합니다. 한 달 전 대비해서 한 20% 하락하는데 네. 그러면서 나왔던 변화가 3분기 때는 아무래도 양극재 가격들 판가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과정들이죠. 근데 판가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수직 계열화가 잘 돼 있으면은 판가 하락과 연결돼서 이제 나중에 이제 양극재를 넘어갈 때 그 과정들을 봤을 때는 스프레드를 많이 축소시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다 그 어떤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마무리시키고 전이를 시킬 수 있다 보니까 네네. 생각보다 그렇게 큰 충격이 뭐 한 10%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한 뭐 7%나 6% 정도 하락으로 마무리되는 쪽에 실적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만한 리튬 종목들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업체들이 막 이제 뭐 한다라고 하는 업체들 추가적으로 자금 구해서 계속 공장 설비 완료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못하는 업체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업체를 고르는 게 맞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그냥 에코프로만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상입니다. 네, 에코프로만 본다면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의 기대감을 다시금 가져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에 대한 의견은 X로 주셨고요. 반대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O 의견 주셨는데 네. 다시 어떻게 시장의 주도 2차 전지 쪽으로 가는 겁니까?
일단 뭐 주도를 하면서 여기서 폭발적인 또 상승세가 나온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지수가 밀리는 과정 속에서 만약에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 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조심스럽게 들어보면서 결국 이제 리튬 가격의 하락은 중국에서 이제 공급 과잉에 따른 이제 문제겠죠. 그러니까 탄산 리튬을 너무 많이 생산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것을 정제해서 나오는 수산화 리튬의 가격도 사실 올해 1분기 대비 굉장히 지금 이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러한 부분은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워낙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 가격 하락을 아마 내부 공정에서 다 이제 이 커버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또 오히려 이게 이 위기가 기회로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일단 이 리튬 관련해서는 저도 에코프로 그룹주를 이제 보는 게 이제 가장 이제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세 탄력도 굉장히 충분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조정 시 에코프로는 한번 이 공략을 해보는 게 당연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O 의견과 X 의견의 공통점을 꼽아보자면 결국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를 두 분 모두 말씀해 주셨다는 결론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코로나 확진자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는 그 추세는 완전히 꺾이지 않은 가운데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의 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도 단순 이제 테마적인 움직임들도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실지 의견 보겠습니다. 핀말 들어주시죠. 자, 두 분 모두 X 의견입니다. 확산세와 상관없이 이 종목들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상승 확산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일단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약간 꼬맹맹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요? 네. 괜찮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주식에 대한 열정으로 네. 이겨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쪽에서 징후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분위기 나오는데 8월 2주차 지난주까지 보다 보니까 34만 9천 명, 그래서 0.8% 늘어났다고 하는데 8월 첫 주가 상승폭이 가장 셌었죠. 그래서 증가폭은 좀 둔화됐다라고는 볼 수 있는 점들. 근데 아직까지 사망자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하고 또 일일 확진자 한 5만 명대에서 더 늘어나는지 일단 주시는 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다시 돌려서 그러면 또 마스크 다시 써야 되고 거기다가 또 재택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기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보게 되면 그만큼의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고 봤을 때 아닌 것 같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또 진단키트 관련돼서 SD바이오센서가 지난 실적 보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회사가 적자로 반전됐더라고요.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이게 그만큼 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어느 정도 유행이 다시 돼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었을 때 또 지금은 재고는 많이 쌓여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 재고 정리되고 그 다음에 변화가 나오려면은 아직은 좀 멀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쪽보다는 그냥 시장 주도 섹터 보자. 2차 전지, 반도체 이상입니다. 네. 진단키트 관련한 종목들은 사실 그러면 이전에 한번 테마 확 돌았을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오늘의 좀 상승의 정리를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빠르게 좀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제 그 중에서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리어랩이라고 하는 표준 인증 기가 또 인수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보다 이제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개별 테마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저도 이 코로나 관련주는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실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오겠다라고 하는데 네. 또 정부 정책상 갑자기 또 이쪽 부분에 강화를 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요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을 만한 지금 뉴스가 많이 없고, 앞서서는 이제 대표님께서 중요하게 얘기하셨던 부분이 재고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재고를 다 떨어내고 그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때 벌어둔 돈을 가지고 신사업을 투자를 한다든지 이러한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좀 주가가 강하게 상승 탄력을 좀 보여주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관심 섹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두 분은 어떤 섹터에 현재 구간 관심 갖고 계실지 먼저 김민수 대표는 HBM 관련 종목 잠시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죠. 그리고 의료 AI, 저희 관련한 미용 의료기기, 의료 AI는 거의 매일 등장하는 관심 섹터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종목 하나씩 좀 들어보도록 하죠. HBM 관련주 어제도 시장에서 좀 뜨겁고 오늘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계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어떤 종목을 보실까요? 네,
HBM이야 뭐 다 아시는 이제는 뭐 거의 대명사가 돼버렸죠. 어떤 대명사요? AI, HBM. 네. AI, HBM. 뭐 약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AI 반도체가 지금 거의 쇼티지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칩은 괜찮은데 관련돼서 HBM과 함께 만들어서 기판과 함께 나오는 패키징은 지금 준비가 덜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폭발한다는 얘기겠죠. 그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를 투자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럼 투자 관련된 쪽에서 장비단은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관점 쪽에서 나오는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나오는 종목들은 여전히 할 일이 많다. 네. 물론 이제 밸류 관련된 쪽에서 비싸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이제 한미 반도체는 그를 위해서 공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앞으로 수요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장비단은 수요가 없으면은 증설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고정비를 다 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앞으로 수요가 폭발할 걸 대비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에서 관련주는 STI 같은 경우는 리플라우죠. 벌써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종목 중에서 PSK홀딩스가 있을 텐데 그보다는 단독 장비 쪽으로의 성과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고점 때 넘어가리라 생각하고 좀 더 챙겨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 탑픽 종목으로는 STI를 골라주셨고요. 정고점이라 하면 현재는 27,000원인데 3만 원대로 넘어선 주가의 움직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의료 AI 보셨는데 네. 일단 신테카바이오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의료 AI라기보다는 제약 AI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어제도 50일 신고가였죠? 네, 일단 뭐 저는 이 AI가 어떤 산업에 붙었을 때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보면 정답. 결국엔 의료. 그렇죠. 의료 진단 쪽이 지금 가장 먼저 올라갔죠. 네. 루닛, 뷰노, JLK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먼저 좀 시세를 냈는데 네. 저는 그 다음 후발주자로 이제 제약 AI 그러니까 이제 이 AI 플랫폼을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데 기존보다 더 많은 후보 물질군을 좀 테스트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예전 방식으로 한다면 하나의 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기간보다 이 절반 정도밖에 이제 기간을 절반 이하로 좀 기간을 줄여준다라는 이제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춰본다라고 하면 네.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AI 신약 개발에 좀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한 번 더 관심을 저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충분히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탑픽 종목으로는 STI와 신테카바이오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 내부자들의 시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